반갑습니다. 오늘은 간주근과 보존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절이 아픈 분들 많이 있죠. 중년을 넘으면 관절이 아프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로 관절염 때문에, 관절통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그분들을 위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절염에 걸리면 어느 병원을 찾아가십니까? 많은 분들이 관절염이라면 뼈에 관계되는 병입니다. 정형외과가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관절은 뼈다, 뼈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만은 절반의 진실입니다.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관절은 뼈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관절은 뼈와 뼈 주위에 인대, 그리고 근육, 그리고 힘줄, 신경 이런 것들로 꽉 쪼여져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건물을 지을 때에 골조를 세우는데 골조를 세우기 전에 일단 철로 쇠강으로 파이프 강으로 이렇게 먼저 받침대를 만들어 놓는데 받침대를 만들 때에 이렇게 막 끈으로 묶지 않습니까? 철사로 묶고 쪼고 그렇게 해서 이 철강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골조라는 이제 철강 자체가 뼈라고 한다면 옆에서 묶어주는 철사라든지 이런 물질들은 다 인대와 근육, 힘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인대와 근육, 힘줄이 골조를, 뼈를 잘못 묶어서 느슨하게 묶어져 있어서 관절이 통증을 느끼고 관절이 아파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절염의 치료는 뼈의 치료만이 아니라 힘줄의 치료, 근육의 치료, 인대의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에는 뼈 주사를 맞지 않아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그것을 몰라요. 관절이 아프면 뼈를 갈든지 뼈 주사를 맞든지 어떻게 해서 뼈를 다스려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치료만 계속하고 있으니 이게 치료가 잘 안 되는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간주근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주관한다,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다스린다, 주관한다. 간은 근육을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간이 근육을 다스린다. 그래서 한의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근육이 약해서 근육이 늘어지고 근육이 힘이 빠지고 근육이 약해서 생기는 관절염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간을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간을 치료하고 간의 기운을 도와주고 간을 보호하고 그렇게 해주면 근육이 쪼아지고 힘줄이 쪼아지고 인대가 쪼아지고 단단하게 쪼여지기 때문에 관절이 나아지고 튼튼하게 된다. 그런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관절염에도 약으로 되는 것이구나. 간을 다스리는 치료를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한방과 양방의 완전한 차이점이에요. 양방에서는 뼈에 대한 질환으로 보지만 한방에서는 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물론 관절이 마르고 닳아서 뼈가 마르고 닳아서 생기는 관절염도 있죠. 그럴 때는 신으로 봅니다. 신주골이라고 그럽니다. 신주골. 우리 몸의 신기는 뼈를 주관한다.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뼈를 주관하는 것은 신기, 신장의 기능이요. 근육을 주관하는 것은 간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정말
연세가 들어서 뼈가 마르고 닳아져서 뼈가 상해서 그렇게 생기는 관절염은 당연히 신주고리니까 신기를 도와야 되고 또 그 옆에 있는 근육도 많이 늘어지고 약해졌을 거니까 간기를 도와야 되겠죠. 신기와 간기를 다스려주고 치료해 줌으로써 근육과 골격을 치료한다. 이게 한의학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양의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관절염하고 간하고 신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관절염을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뼈에 대한 치료만 계속 하는데 사실 뼈에 대한 치료를 해서 관절염이 근본적으로 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퇴행성으로는 그런 관절염, 이런 관절염은 근본적으로 뼈를 도려내고 인공뼈로 치환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예외입니다만은 그러지 않을 때는 한의학에서는 간과 신을 보하고 다스림으로써 근육과 인대 힘줄을 쪼아줌으로써 관절염을 치료한다. 한의학에서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육이 튼튼하면 관절염이 낫는다는 뜻입니다. 뼈가 물러져서 뼈가 약해졌을 때는 할 수 없이 뼈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지만은 사실은 사람 몸의 뼈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망가지거나 쉽게 닳거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오묘하게 만들어 놓으셨는지요. 우리가 막 걷고 열심히 뛰고 운동하고 하면 뼈가 막 닳을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는 하면 할수록 더 강화되는 것이 사람의 뼈란 말입니다. 관절입니다. 그러면 관절이 왜 자꾸 망가지고 왜 자꾸 닳고 힘이 없어지느냐? 이것은 오히려 너무 안 쓰고 너무 운동을 안 하고 그래서 생기는 게 더 많습니다. 사람 몸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고요.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쓰고 열심히 운동하고 하면 할수록 더 발달하게 되어 있지. 그렇게 쉽게 망가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고 관절이 아프거나 하면 자꾸만 안정만 할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움직여줘야 됩니다. 움직여줘야 돼요. 무릎이 아프니까 자꾸 걸어야 됩니다. 자꾸 걸어야 됩니다. 특히 걸음 걷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무릎이 아픈 분들은 앞으로 걷기, 뒤로 걷기를 같이 하십시오. 앞으로 걸을 때는 쓰이는 근육과 신경, 인대 이런 것들이 뒤로 걸을 때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것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걸어서 생긴 병은 뒤로 걸어서 낫고 앞으로 많이 걸어서 생겨진 어떠한 질환들도 뒤로 걸으면 치료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무릎이 안 좋거나 허리가 안 좋거나 허리도 관절 아닙니까? 무릎도 관절이죠. 이런 분들은 자꾸 걸어야 됩니다. 자꾸 걸어주고 자꾸 걸어주고 빨리 걸어주고 뒤로 걷고 그런 운동을 많이 해주면 관절 주위에 있는 인대와 근육과 힘줄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게 힘이 들어가서 오히려 관절이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의학적인 용어로 설명하면 기죠. 기. 기가 체하는 것. 기체. 무릎 부위에 기가 체하면 기가 통하지 못해서 아픈 거죠. 기통적 불통이요. 기불통적 통입니다. 기가 잘 통하면 안 아프고 기가 잘 통하지 못하면 아프다는 말이죠. 무릎에 기가 잘 통하지 못하면 무릎에 기가 체하고 기가 불통이 되어서 무릎이 아프고 허리에 기가 잘 통하지 못하면 허리가 아픈 겁니다. 그러니 기를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걸어주라는 것입니다. 운동. 운동에 대한 강조는 사실은 아무리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서 제일 약해지는 근육이 어딘가 하면 이 허벅지 근육 그리고 종아리 근육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 몸의 모든 근육의 75%가 배꼽 밑에 있습니다. 배꼽 아래에 허벅지로 해서 여기까지 대퇴부까지 여기에 있는 이 근육이 우리 몸의 총 근육의 75%를 차지합니다. 이것을 대요근이라고 그러죠. 대요근. 허리를 받치고 있는 큰 근육입니다. 허리라든지 대퇴부.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다고 한다면 허리가 실해야 되고 대퇴부가 허벅지가 이게 튼튼해야 됩니다. 허벅지를 눌려와서 허벅지가 단단하면 건강한 것이고 허벅지가 물렁물렁하면 금방 약해집니다. 여러분 100세, 120세, 지금 12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120세까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0세까지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발로, 나의 발로 내가 걸어야 그게 건강한 것이고 그게 사는 맛이 나는 거지 120세까지 살지만 걷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람이 걸음을 잘 걷고 또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좀 허리가 들어가고 또 이렇게 좀 날씬하고 이렇게 하면 성적인 그 매력도 있어지는 것이고 건강에도 좋고 또 보기에도 좋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대요근입니다. 대요근. 대요근이 발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걷는 것만으로 대요근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근력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력 운동. 근력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무산소 운동이죠. 무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은 이렇게 숨을 쉬면서 이렇게 쫙 흐르면서 충분히 호흡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유산소 운동이고 무산소 운동은 숨을 참고 하는 거예요. 숨을 참고 하는 것. 자, 헬스를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렇게 무거운 걸 확 뜰 때 이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힘을 줄 때는 막 뽑아내는 겁니다. 힘을 줄 때는 숨을 내쉬는 겁니다. 하고 그다음 뽑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힘을 줬다가 풀었다가 줬다가 풀었다 하면서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 특히 다리 운동, 다리 근력을 많이 강화시켜주는 그런 근력 운동, 무산소 운동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해주면 근육이 생깁니다. 근육이 튼튼해지는데 특히 중요한 근육이 대요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요근이 약하면 사실은 사람이 사람 구실을 잘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허리가 구부러지고 걸음을 잘 먹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것은 전부 대요근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대요근이 강화되어야 근육이 강화되어야 관절이 튼튼해집니다. 허리 관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야구 선수가 이렇게 투수가 공을 던지는 것이나 또 타자가 공을 치는 것이나 배구 선수가 스파이크를 때리는 것이나 이게 전부 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허리 힘으로 하는 겁니다. 허리 힘이고 허리가 튼튼해야 되고 허리에 대요근이 발달되고 대요근이 튼튼해야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대요근이 약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기라고 그러죠. 기. 남자는 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자는 혈이라고 그랬는데 기라는 것은 힘 아닙니까? 힘이라는 것은 바로 신기, 허리 힘을 말하는 겁니다. 허리 힘. 허리가 힘이 있어야 결혼을 해도 남자가 남자 구실을 하는 것이요. 허리가 약하면 남자 구실을 못하지 않습니까? 특히 허리에 보면은 대변과 소변을 주관하는 중추가 있습니다. 허리에 대변과 소변을 주관하는 중추가 있기 때문에 허리를 다쳐서 오래되면 대소변이 시원찮게 나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성기능과도 상관이 있어서 한방에서는 신기가 있어서 그래서 한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신수라고 하는 혈이 있습니다. 신수. 신수라고 하는 혈은 침 놓는 자리인데 신장의 기운, 한방에서 신장이라고 할 때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말합니다.
신장의 기능이 다 몰려있는 곳, 그것이 허리 한복판의 양쪽에 딱 있습니다. 이 신수혈이 남자의 양지가 가장 몰려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다치면, 허리가 약해지면 신수혈에다 치고 놓는데, 신수혈의 가장 신기, 남자의 원기, 기운이 몰려있기 때문에 신수를 쪼아주는 겁니다. 찔러줘서 자침을 하면, 찜을 놓으면 신기가 동해져 가지고 기운이 동해져 가지고 이런 중추를 활성화시킵니다. 양기가 떨어져서 신허 증상, 신허라고 하는 것은 양기가 떨어져서 정력이 부족한 사람을 말하죠. 밤이 무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다 허리에 있는 신수를 치료해주면, 침을 놔주고 찔러주면 이게 활성화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부 대요근입니다. 대요근. 신수가 있고 밑에 배꼽 아래쪽으로 보면은 관원, 중극, 음극, 이런 중요한 혈들이 다 있고 단전, 이런 혈들이 있는데, 이런 데가 우리 몸에 온몸에 원기가 다 몰려있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아랫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단전 호흡이라고 할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단전 호흡할 때도 앉아서 모든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 배꼽 아래쪽으로, 아랫도리 쪽으로 숨을 몰아쉬고 숨을 빼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단전 호흡이죠. 아랫도리, 이 부위가 대요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대요근이 튼튼하고 대요근이 실하고 건강하고 강화되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력 운동을. 특히 이렇게 누워서 다리를 쫙 우은 곳 받쳐서 들어 올리고 또 뒤로 엎드려서 뒤로 다리를 끌어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배 힘을 쫙 주는 거 있죠. 이런 거 헬스장 가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많이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근력 운동과 함께 유산소 운동을 즐기셔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은 뛰기와 걷기, 자전거 타기 이런 것을 말하겠죠. 이렇게 많이 해주면 근육이 강화됩니다. 또 간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간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간에 좋은 음식이 보통 부추라든지 다슬기, 부추, 다슬기 이런 음식들이 간에 상당히 좋은 음식인데, 한의학적으로 말할 때 간기, 간의 기능을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멋진 음식이 되겠습니다. 칼슘도 많이 있고 철분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비타민 B1, 비타민 B1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해산물로서는 바지락이 있죠. 바지락, 부추, 다슬기 이런 음식들이 간의 기능을 도와주고 간을 활성화시켜주는데 참 좋다는 겁니다. 특히 술을 많이 하셔가지고, 술 많이 하는 분들은 술간이 되면서 간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술간이 있는 분들은 바지락, 부추, 다슬기 이런 것을 국물을 내서 많이 마셔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간에 제일 안 좋은 것은 술이죠. 뿐만 아니라 간의 기능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해야 됩니다.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 사실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하면 육고기를 말하는데, 육고기 중에는 붉은색 고기와 흰색 고기가 있지 않습니까? 붉은 고기와 흰 고기. 붉은 고기는 소고기, 돼지고기를 말하는 것이고, 흰 고기는 닭고기를 말하죠. 우리 보면은 흰 고기가 더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붉은색 고기도 나쁜 건 아니지만 단백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좋지만은 대장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고기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흰 고기가 더 안전하고 붉은색 고기는 많이 먹으면 대장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런 최근에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할 때 조금 조심해서 참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 식물성 단백질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두부라든지 콩 종류 많이 먹어주시면 간이 건강해지고 간이 튼튼하게 되겠죠. 그러게 되면 결국
관절염이 치료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관절염을 정형외과에서 뼈 주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수술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과적인 이런 음식과 생활요법으로서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 특히 관절 주위에 있는 인대와 근육과 힘줄을 잘 케어풀하게 케어하면은 생각보다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근력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100세, 120세까지 관절이 아픈 데 없이 튼튼하게 잘 사는 거예요. 사람이 한 100년 동안 막 이렇게 운동하고 팔, 다리를 쓰고 움직인다고 해서 이게 쉽게 망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안 쓰고 가만히 놔두고 하기 때문에 퇴행이 되고 퇴화되고 노화되어서 망가지는 것입니다. 사람 몸의 뼈가 얼마나 오묘하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관절염의 치료가 뼈의 치료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오늘 포인트였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하나님, 예수님 말씀 하는데 사실은 교회 가면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가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예배 시간에 앞 사람이 뒤통수만 바라보고 집에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나면 옆 사람의 눈도 바라보고 손도 잡고 악수도 하고 인사도 하고 한번 동성끼리 한번 안아주기도 하고 안부도 물어보고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만 생각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무시합니까? 우리의 사람이 영혼만으로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육체로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육적인 관계들, 사람과의 관계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돈도 이렇게 하고 오해를 다지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받고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관절 주위에 있는 힘줄과 인대, 신경, 근육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활기찬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킬 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강화시킬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안 주던 눈길도 주고 인사도 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다가가고 그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하모니를 이룰 줄 아는 사람, 그런 멋진 사람이 멋진 크리스찬이 아니겠습니까? 간주근 그리고 보존요법을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존해야 될지 어떻게 건강하게 지켜야 될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